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사장님이 만들었으니까 정말 즐겁죠? 저는 사장님이니까. 오늘은요, YTN 플러스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여성 징병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정복도 입고 찍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좀 숨김 없이, 가감 없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제 편집이 돼서 나오게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팁을 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잘 포기하는 법.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해. 막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거죠. 꿈에 나타나고. 저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잘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포기를 할 것이냐. 이제 방법론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귀멸의 칼날을 보러 갔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희 딸이 그걸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어린이날 선물로 그걸 선택했어요. 저는 사실 2번 볼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감명 깊었지만, 그래서 딸을 위해서 예매를 했어요. 영화표를 예매하고 좀 좋은 자리에서 보자. 그래서 시네큐, 신도림의 시네큐라는 극장에 가서 예매를 했단 말이에요. 갔어요. 그래서 야, 우리 늦었다, 빨리 가자 하고 시간을 봤는데, 저희 큰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근데 몇 시지? 라고 물어봐서 제가 표를 보고, 야, 그거 7시잖아 하고 표를 봤는데 7시가 아니라 17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5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우리 다 할 말을 잃고 그런 이제 정적이 감도는 순간이었는데요. 저희 딸의 눈에서요,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그렁그렁한 거예요. 자기는 2번 정말 보고 싶은데 엄마가 표를 잘못 끄는 거야. 야, 표를 끊었는데 시간을 잘못 알았어. 이미 영화는 끝났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표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표를 들고 갔어요. 직원한테 가서 지금 이 표를 구매했는데 시간이 늦었다. 내 잘못이다. 시간을 잘못 알고 늦게 왔는데 혹시 이것을 보상해줄 만한 뭐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내일 다시 와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평일이었거든요. 주말이면 안 됐을 건데 평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절하게 이제 애원을 했죠. 근데 그 여직원은 그냥 실실 웃더라고요. 웃을 일은 아닌데 실실 웃으면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번 얘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그녀의 웃음소리뿐.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 돌아설 때의 그 마음, 그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마음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아깝고 4만 원인데요. 돈도 아깝지만 우리 딸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 매달려 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야. 그런 상황에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마음을 두지 않고 가는 거, 그게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랑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영화 예를 들었지만 영화예에서는요, 떠날 수밖에 없죠. 거기 앉아서 막 농성하실 순 없잖아요. 뭐 더 뭐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길바닥에 자판 깔고 앉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극장 상황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거절이 단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해. 옛날에 우리는 사이가 좋았어. 옛날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싸웠지만 다시 화해했어. 그 기억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지가 있겠지. 근데 이 극장표 직원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용무가 끝났어. 그러면은 더 이상 나도 매달릴 그게 없는 거예요. 한번 매달렸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은 2번째는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는데 이거는 못해. 그거는 그 사람과의 과거의 그런 경험과 추억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잊으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직원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순간 동안 저의 마음을 이제 다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관계에 한두 번은 제가 매달려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매달릴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매달리라고 했어요. 매달렸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오히려 내가 비웃음거리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의 과거의 그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끝났다. 끝났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막 혼자 과거에서 허우적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의 딸은요, 다음날 친구랑 같이 둘이 영화를 봤어요. 귀멸의 칼날을 봤는데,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영화 내용을 알잖아요. 거기서 렌고쿠 쿄주로가 죽는 걸 알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렌고쿠 쿄주로가 나와서 기차 안에서 기차 도시락이 맛있다고 하면서 우마이, 우마이 하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볼 때부터 울음이 터진 거예요. 계속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미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비극적인 일인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즘 저희 집에서 보는 애니메이션은요, 하이큐예요. 하이큐. 그게 배구거든요. 저는 배구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배구 룰도 모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져들더라고요.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을 저는 몇 번 봤는데 그걸 봤어요. 마지막 최근에 본 장면은 뭐였냐면요. 상대방 주인공이 있는 팀이 있고 상대방 팀이 고수예요. 그리고 그 감독이 할아버지인데요. 완전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감독 같은 할아버지. 인생을 초월한 그 신의 경지에 있는 실력도 마인드도 그런 분이 저쪽 팀 감독이고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속한 팀인데 아직 못하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당연히 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듀스가 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몇 번 공격이 오고 가요. 그 스파이크를 몇 번 날리는데 다 저쪽에서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할아버지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의미심장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그 감독 할아버지가 이런 말 하죠. 배구는 강한 스파이크를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배구는 공이 땅에 떨어지는 팀이 지는 거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스파이크 누가 강하게 공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공이 떨어지는 팀이 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완전 꽂혔죠. 우리 삶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길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에 꽂혔어. 아주 극단적인 생각에 꽂혔어. 20대야, 30대야. 여러분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배구랑 마찬가지예요. 그 감독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어주는 거예요.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그리고 50대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느 한 국면에서 아주 강하게 나의 주장을 펼치고 열정적으로 막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보잖아요. 그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란요, 강한 스파이크를 누가 더 강하게 스파이크를 넣느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끊임없이 이어주는 것.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주는 것이 그게 배구이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있어. 잊지를 못해. 괜찮아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계속 가슴에 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거랑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우는 거, 떠나보내는 거, 포기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포기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간직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나는 그 삶을 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20대 나는 30대 나한테 인생을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슴에 품은 채로 나의 40대, 저는 40대니까 나의 40대를 50대한테 넘겨주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많이 생각이 나서 그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찾아봤어요. 사실
인사이트는요, 어려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있거든요.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은 나한테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이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들아, 오늘 스케줄을 알려줄게. 오늘은 어린이날이야. 일어나 주세요. 수박님. 잘 들어봐. 오늘 엄마가 안타깝게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아니, 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큰둥이의 마지막 어린이날이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 그래서 엄마 회사에 가서 같이 공부할 거야. 안 돼, 난 그럼 안 해야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걸 세워놨어. 오늘 그걸 볼 거야. 귀칼을 보기로 했어. 가자. 예매도 해놨어. 가자. 몇 시에? 저녁 7시 20분.